어떤 아이디어는 너무 앞서 있어 외면당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탄생한 레이더, 모두가 무시했던 약이 수백만 생명을 구한 순간 미쳤다고 했던 발상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미친 아이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룬샷은 미친 아이디어라는 뜻의 군대의 은어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외면받던 생각들이 어떻게 혁신이 되어 역사에 기록되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를 지켜내는 시스템,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회사, 조직,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룬샷이 사라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비정상을 세상이 인정하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인 룬샷의 핵심 문구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도 경계에서 물이 얼음으로, 얼음이 물로 자유롭게 순환하는 것처럼 창의성과 효율성의 동적 균형을 이룬 조직은 창조적 해결책을 도출해 위기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상전이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집단 행동의 미스터리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통찰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 책의 요지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룬샷으로부터 나온다. 룬샷은 종종 그 주창자가 미친 자 취급을 받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아이디어이다. 언뜻 미친 것처럼 보이는 획기적 아이디어를 전쟁을 이기는 기술, 생명을 살리는 제품, 업계를 바꿔놓는 전략으로 탈바꿈시키려면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다. 상전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팀이나 기업, 혹은 어떤 형태든 목적을 가진 집단의 행동에 적용해 보면 룬샷을 더 빨리, 더 잘 키워내는 실용적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 밀러의 피라냐는 전형적인 룬샷이다. 가장 중요한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때 중앙 권력이 거기에 각종 수단과 돈을 쏟아부으며 레드카펫을 깔고 팡파르를 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의주의와 불확실성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부서지고 방치되기 십상이다. 그 주창자들은 종종 미친 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밀러처럼 마냥 무시되기도 한다. 탁월한 주가 실적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조직 문화의 성공 팁을 뽑아내겠다는 것은 마치 방금 로또에 당첨된 사람에게 로또 살 때 무슨 색 양말을 신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시스템이 왜 문화보다 더 중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2004년 노키아의 엔지니어 몇몇이 인터넷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린 완전히 새로운 전화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친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했는데 바로 온라인 앱스토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지도부에 의해 깔끔히 묻혀버렸다. 3년 뒤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미친 아이디어가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구체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한 것이다. 5년 뒤 노키아는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진 회사가 되었다. 어느 개인의 행동을 분석해서 집단의 행동을 설명할 도리는 없다. 룬샷을 잘 키워낸다는 것은 인간 조직의 어떤 상태이다. 리더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혁신을 역설한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분자 하나가 절박하게 애쓴다고 해서 주변 분자가 얼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구조의 작은 변화는 강철도 녹일 수 있다. 통신 장비를 테스트하던 영과 테일러는 우연히도 탐지 장비를 발견했다. 두 엔지니어는 이 실험을 여러 차례 더 시도해 성공했고, 며칠 뒤 어떤 환경에서도 적선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상사에게 설명했다. 알려진 바로는 이것이 전투에서 레이더 사용을 제한한 최초 사례이지만 해군은 이 제안을 무시했다. 군이 이 프로젝트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5년이 걸렸다. 해군 내에서 레이더 개발을 촉구하려고 힘든 싸움을 벌인 어느 장교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1941년 이전에 2년간만 레이더를 사용해 봤더라면 태평양 전쟁 초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비행기, 군함을 구하고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이겼을지 생각하니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레이더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하와이에서 테스트 중일 때
일본군의 항공기 353대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2,403명이 전사했다. 버니바 부시는 프랜차이즈를 잘하거나 룬샷을 잘하는 것은 조직의 상태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 조직이 동시에 두 가지 상태일 수는 없다. 물이 고체이면서 동시에 액체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적어도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렇다. 분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분자에게 결박을 조금 풀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로 바뀌지는 않는다. 부시는 군대 문화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압력이었다. 그래서 부시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과학연구개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새 조직은 버니바 부시가 대학과 민간연구소의 과학자, 엔지니어, 발명가들을 찾아내 괴상한 것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유망하지만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전국 각지의 아이디어들을 보호하고 확산시킬 국가기관이 룬샷을 위한 국가기관이 출범한 것이다. 물이 가득 담긴 욕조를 얼어붙기 직전으로 만들어보자. 어느 쪽으로든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가 얼거나 녹아버린다. 그런데 바로 그 접점에서는 얼음 덩어리와 액체 상태의 물이 공존한다. 상전이 경계에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현상을 상분리라고 한다. 어느 쪽 상태도 압도적이지 않은 이 순환 관계를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몇척되지도 않는 유보트는 9,577 통읍 선박인 노니스호를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해안을 돌아다니며 거의 400척에 가까운 배를 파괴하고 5,000명에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을 살상했다. 커네이디언 스타호가 침몰한 그달, 미국 육군 항공대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가 대서양에 배치된다. 리버레이터는 루미스의 팀이 만든 새로운 기기 두 가지를 장착하고 있었다. 첫 번째 기기는 강력한 마이크로파 레이더였다. 30개월도 안 되어 개발된 이 레이더는 밤낮으로 구름이나 안개도 뚫고 수면으로 올라온 잠수함의 잔망경까지 탐지할 수 있었다. 유보트는 다시는 수송대를 위협할 수 없었다. 이제 연합군이 유럽을 공격할 길이 활짝 열린 셈이다. 레이더가 전쟁의 향방에 미친 영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 버니바 부시의 시스템은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으로 룬샷을 키워냈다. 그 능력은 비단 레이더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과학연구개발국은 페니실린, 말라리아, 파상풍을 연구해 병사들이 감염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을 20배나 낮추었다. 루즈벨트는 부시에게 과학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의 대요를 작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루즈벨트는 전시에 부시가 만든 시스템이 평화의 시기에 적용하더라도 유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썼다. 벨 연구소는 50여 년간 트랜지스터, 태양전지, CCD 칩, 최초의 레이저, 유닉스 OS, C 언어를 개발했고 8번의 노벨상을 수상했다. 벨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 연구소를 세웠고 그 결과 AT&T는 미국 최대 회사로 성장했다. 세상을 바꿔놓는 획기적 아이디어는 천재와 우연이 결합할 때 탄생한다. 버니 바부시와 시어도여 베일의 마법은 천재의 힘과 우연의 힘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데 있었다. 행운은 설계의 흔적이다. 우연의 설계자들은 어느 한 룬샷을 지지하기보다 많은 룬샷을 육성할 수 있는 뛰어난 구조를 만든다. 그들은 예지력 있는 혁신가라기보다는 세심한 정원사에 가깝다. 위험성이 높은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이미 성공해 꾸준히 성장하는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야 한다.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는 바람 앞 등불과 같다. 상분리의 목표는 룬샷 배양소를 만드는 것이다. 룬샷 배양소는 배아 단계의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곳이다. 균형을 유지해서 어느 한 상태가 다른 상태를 압도하지 않게 하려면 룬샷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프랜차이즈를 도모하는 병사가 똑같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일도 본인들의 할 일은 룬샷과 프랜차이즈 사이의 균형과 소통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에서 아이디어는 조롱당하고 실험은 실패하며 예산은 삭감되고
훌륭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된다. 회사는 풍비박산이 나고 회사 최고의 프로젝트는 지하에 묻혀 영영 세상 밖으로 못 나오기도 한다. 동적 평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의 핵심은 최고 책임자의 지원이다. 우리는 가짜 실패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폐기될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자금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쟁자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시장이 변화하거나 핵심 인물이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룬샷이 폐기되는 흔한 이유는 가짜 실패 때문이다. 바람 앞 등불 같은 프로젝트에는 확고부동한 사람이 필요하다. 최고의 창간자가 꼭 최고의 수호자가 되라는 법은 없다. 두 역할은 서로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 능력들은 종종 같은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훌륭한 프로젝트 수호자는 단순한 홍보 역할을 넘어선다. 그들은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로서 예술가의 언어와 병사의 언어 모두에 능하기 때문에 양측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다. 과연 끈기와 고집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내 경우에는 호기심을 갖고 실패에 귀 기울이기가 하나의 신호다. 내가 수년을 투자한 프로젝트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 분노하며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할 것인가? 내가 알아낸 바로는 스스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가 가장 걱정해야 할 때이다.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룬샷을 놓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사람들이 절대로 성공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성공한다. 현장의 병사와 벤치의 예술가 사이에 오가는 균형 있는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통해 가장 유리한 룬샷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직 신성한 리더의 뜻에 따라 아이디어가 정지될 때 팀이나 기업은 함정에 빠진다. 리더는 자신의 보좌진을 승진시키고 바다를 갈라 선택받은 룬샷을 위한 길을 낸다. 이것을 모세의 함정이라고 한다.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줄을 잇는 것은 회사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룬샷과 프랜차이즈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기 때문이다. 그런 여정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정적이고 지극히 헌신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직에서 가장 약한 팀은 실패를 전혀 분석하지 않는 팀이다. 그들은 그냥 계속 간다. 이는 전략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부시베일의 법칙, 상태를 분리하라, 동적 평형을 만들어내라, 시스템 사고를 퍼뜨려라. 온도가 약간만 변해도 액체가 갑자기 고체로 바뀐다. 이런 갑작스런 변화, 즉, 하나의 창발적 행동에서 다른 창발적 행동으로의 갑작스러운 이동이 바로 상전이이다. 상전이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서서히 변화시킨 시스템의 속성을 제어 변수라고 한다. 제어 변수를 알아내는 것은 시스템이 전환되는 시점을 바꾸는데 핵심 열쇠다. 우리는 고체가 녹는 시점, 도로가 막히는 시점, 팀이 룬샷을 거부하는 시점을 바꿀 수 있다. 독일의 고속도로 연구를 보면 트럭 추월 금지 조치는 효과가 있다. 이 조치는 트럭의 흐름을 살짝 저하시키지만 승용차의 흐름은 개선한다. 감염성이나 인구 밀집도가 한계치를 넘으면 작은 발병도 대유행병으로 번진다. 감염성이나 인구 밀집도가 한계치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발병은 금세 진압된다. 이게 바로 전염병의 상전이이다. 단독 원자나 개인이 행동하면 그 힘으로는 점증적 변화밖에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 힘이 1000배, 만배로 곱해지면 시스템이 일순간 전환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상전이이다. 영장류부터 인간까지 뇌 크기를 나타내는 직선 그래프를 토대로 추론한 덤바는 인간에게 집단의 최적 크기는 150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밍웨이는 빙산의 움직임이 위험 있어 보이는 것은 8분의 1만 수면 위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어느 직원이 자기 시간의 10%를 로비나 인맥 형성에 사용한다면 그가 승진할 가능성은 평균 얼마나 향상될까? 1%, 10%, 100%? 이 확률이 높을수록 사내 정치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프로젝트 업무를 선호하는 것과 사내 정치를 선호하는 것의 균형점이 중요하다. 임계점 아래일 때는 직원들은 룬샷을 성공시키는데 힘을 모으지만 임계점 위로 올라가면 개인마다 자신의 경력 관리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사내 정치가 출현한다. 회사가 사내 정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적 평가 체계를 만들고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각자의 능력이 빛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직원들을 잘 연결시킨다면 룬샷을 육성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파트너십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사내 정치의 효과를 줄인다. 외부 동료는 사내 정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직원들에게 더 혁신적일 것을 주문하는 리더는 먼저 조직 단련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가끔 조깅이나 하던 사람이 자신의 몸에다 대고 마라톤을 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매직 넘버를 높이는 법, 사내 정치의 효과를 줄여라. 영향력이 큰 비금전적 보상을 활용하라. 프로젝트 능력 적합도를 높여라. 의도는 좋았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드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고쳐라. 최고 인센티브 책임자를 임명하라. 관리 범위를 미세하게 조정하라.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너찌라고 부른다. 무언가 처음으로 출현할 때는, 다시 말해 창의성과 발명에는 언제나 운과 타이밍이 필요하다. 약간의 도움과 약간의 과학이 있다면 우리 각자도 개인으로서, 팀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자신만의 끝없는 전선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